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4년 차인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남편에게는 연년생 여동생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시부모님이 가게를 운영하셨던 탓에 둘이서 매일 같이 있었고 다른 남매들보다 애틋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연인인가 하고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처음 남편과 사귀게 되고 친구들과 만날 때에도 수없이 전화 오는 시누이를 잘 챙기는 모습에 다들 헤어지라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여동생을 살들이 챙기는 모습이 또래 다른 남자들과 달라서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죠. 하지만 그게 저희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언니 지금 뭐해요? 저 지금 친정집에 가고 있어요. 아니 또 친정집에 가요? 결혼하면 출가회인인데 너무 자주 가네요. 이번에 엄마 생신이라서 가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친정 부모님 생일을 그렇게 매번 챙기면서 다녀야 해요? 평일에 일하는 우리 오빠는 또 운전하면서 처갓집에 가느라 고생하겠네요. 그게 무슨 고생이에요? 부모님 생신 챙기는 건 당연한 거죠.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언니는 출가회인이라고요. 결혼하면 시댁 부모님만 언니 부모님이에요. 그거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도대체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죠?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 저도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금 감히 시누이한테 말대꾸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요즘 시댁 알기를 우습게 알던데 저는 그 꼴 못 봐요. 저 시댁을 우습게 보지 않아요. 언니도 알죠? 엄마 아빠가 일하셔서 오빠랑 단둘이서 진짜 힘들게 큰 거? 그래서 정말 특별한 남매라것도. 알죠? 저도 처음에 아가씨 얼굴 보기 전에 그이가 웬 여자랑 팔짱 끼고 다정하게 가길래 바람핀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깐요. 저희 오빠가 그렇게 저를 알들살들 챙겼는데 결혼하고 나니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저도 모른 척하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새언니가 출가회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정을 다니니까 우리 오빠가 착해서 따라다니느라 고생하잖아요. 네? 아니 언니가 너무 친정만 챙긴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왜 추석에는 친정에 먼저 가고 오지도 않아요? 그건 오빠랑 결혼 전에 약속한 일이에요. 제가 외동딸이기에 부모님이 적적하실 것 같다고 먼저 말한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허락하신 일이에요. 이래서 뭘 모른다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워낙에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아들이 하는 대로 하자는 거죠. 그게 좋아서 그런 줄 알아요? 진짜 새언니는 눈치가 없네. 그래서요? 도대체 지금 친정 가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이제 추석에도 시댁만 오라는 거죠. 뭘 모른 척해요? 요즘 며느리들은 상전이라니깐. 저는 제가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요즘 며느리들처럼 언니도 똑같네요. 진짜 새언니는 복받았다.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에다가 착하고 직업 좋고 게다가 인물도 좋은 우리 오빠를 남편감으로 삼고. 아무튼 올해 추석에 한번 두고 볼게요. 야, 너 어제 내 동생한테 뭐라고 했냐? 지금 야라고 했어? 그래. 야, 너 뭐라고 했길래 지연이가 울면서 전화 온 거야. 그렇게 착한 애가 너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더라.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아가씨가 뭐라고 해? 지연이가 출가회인인데 친정집에 자주 가는 것 같다고 말했더니 너가 어디서 버릇없이 대드냐고 했다며. 내가 언제 그러한 말을 했어.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러면 우리 지연이가 없는 말 지어냈겠어? 걔는 너무 곱게 커서 거짓말도 할 줄 모르는 애야. 당신하고 결이 다르다고. 나는 결코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당신이 오해한 거야. 무슨 오해? 너 그냥 우리 지연이가 이쁘고 착하고 학벌도 너보다도 좋고 직장도 좋은데 다니고 능력 있는 남자들이 좋다고 쫓아다니니까 배 아파서 그런 거지? 아니라고. 아가씨가 잘 되면 나도 좋지. 내가 왜 배 아파해? 배 아프지. 솔직히 당신이 볼 게 뭐 있어? 처음에는 그저 착하고 우리 부모님이랑 지연이한테 엄청 잘해줄 것 같이 굴어서 결혼했더니 완전히 사기 결혼이야 이거. 다짜고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솔직히 네가 착하다고 생각하나? 착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 지연이 보고 말하는 거야. 너는 진짜 이제 뭐 볼 것도 없다. 자기 엄마 아빠만 알지 시댁 알기를 우습게 알아.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나 그런 적 없다니까. 너 우리 재산 친정집에 다 퍼다 나르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시댁에 그런 적 있냐? 진짜 우리 지연이가 결혼하기 전에 너랑 하지 말라고 말렸을 때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내가 미쳤어 미쳤지. 당신 그러면 왜 결혼 전에 그렇게 말한 거야? 내가 뭐라고 했는데? 추석에 우리 집 가도 된다고 했잖아. 솔직히 말해. 우리 집 가는 게 불편한 거야? 솔직히 편안하지는 않지. 뭐라고? 솔직히 너무 처갓댁에 너무 자주 가는 건 맞잖아. 결혼했으면 출가인인데 우리 엄마는 결혼하고
지연이가 중학교 가고 나서야 처음으로 친정 나들이 했어. 그런데 자기는 아니잖아. 그건 옛날 말이고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왜 화를 내? 당신 웃긴다. 솔직히 우리 집보다도 친정에 자주 가는 건 맞잖아. 그러면 주말마다 시댁 가는 건 뭔데? 그건 부모님이 가게를 하시니까 가서 도와줘야 하는 거지. 아니, 시부모님한테 그 정도 하는 건 며느리의 도리지. 그걸로 생색내는 거냐? 그게 왜 며느리 도리야? 사실 나는 자기가 결혼할 때 명절에 추석에 처가댁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되었어. 이건 지연이도 아니라고 말하더라. 또 아가씨가 왜 나오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지연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지. 정말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큰지 알면 시댁에 놔주거라고 하면서 며느리 노릇을 해야지. 아가씨도 그러면 결혼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네?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귀하게 컸는데 그러한 취급을 받아. 말 웃긴다. 너처럼 그냥 막 큰 줄 알아? 우리 부모님이랑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불면 날아갈까 싶어서 귀하게 키웠다고. 나는 그러면 대충 컸니? 너는 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좋은 집에 어떻게 살겠어? 다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이 집 사주고 내가 능력이 되니까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거지. 그러면 네가 적어도 고개는 숙이고 살아야지. 어머님은 대출받아서 집 사주신 거라고 하던데? 지금도 갚느라고 허리 휘신다던데?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당신이 나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런 거 알고 속으로 고마웠고. 그래서 매주 시댁 가는 것도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속상해. 그러면 잘 됐네. 올해부터는 추석에도 시댁에 가고 처가댁에는 가지마. 우리 집에서 해준 만큼 기죽은 듯 살라고. 남편은 그 이후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면서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노골적으로 외모적인 것부터 아가씨랑 비교하면서 막말을 하기 시작했고, 특히 아가씨와 매일같이 톡으로 출가인을 외치면서 친정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말마다 시댁에 갈 때에는 예전 모습처럼 세상 다정한 남편처럼 행동했고, 저는 그런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생길지는 몰랐습니다. 언니, 지금 또 친정이에요? 저 일하고 있어요. 난 또 친정 간 줄 알았네. 잘 됐다. 나 결혼하려고요. 어머, 아가씨 축하해요. 그래서 말인데 언니네가 우리 본가에 들어가고 그 집 저 줘야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집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엄마 아빠가 사준 집이죠. 오빠랑 이야기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저 인테리어도 해야 하니 2달 안에 비워줘요. 아가씨, 그건 아니죠. 왜 아니죠?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사준 거고 오빠가 된다고 했는데 진짜 언니는 이 집에 시집 와서 한 것도 없으면서 이것도 안 해요. 진짜 어이없다. 이걸 반대를 왜 해? 자기 집이야? 이거 명의 우리 오빠 거야. 언니는 아무런 소유권이 없거든? 아가씨, 정말 어이없네요. 이건 저하고도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 집이 언니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허락을 받아야 해? 당신이 뭔데 내가 말을 해야 하냐고? 오빠랑 저랑은 부부예요, 아가씨. 이러한 것은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 진짜 이 여자 말 못 알아먹네.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사준 거라고. 그러니까 내 것도 된다고 이제 말기 알아듣겠어? 아가씨, 결혼하실 분이 능력이 좋다면서요. 그러면 집 사오시면 되겠네요. 그 사람이 뭔데 집을 사와. 내 자존심이 그걸 허락 안 하거든. 왜 내가 너처럼 비굴하게 남자가 사준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해? 나는 그런 거 모르고 컸어. 지금 아가씨, 제가 시집 올 때 집 안 사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지. 너 결혼할 때 사온 거 뭐 있어? 솔직히 집안 살림이고 뭐고 대출 받아서 지금 오빠랑 갚고 있고 집도 엄마 아빠가 사준 거잖아. 친정집에 있는 재산이라곤 허름한 시골집 딸하며? 그건 저희 부모님 재산이죠. 저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너가 우리 오빠랑 결혼해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았으면 이제 시댁에서 충성해야지. 아가씨,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만해요. 이건 오빠랑 저랑 이야기해볼게요. 무슨 말을 해. 아무튼 나는 2달 뒤에 공사 들어갈 거고 이제 명절 때 친정 가는 무식한 일도 그만해. 내가 집 비우라고 했잖아. 왜 이사 안 나가? 우리 지연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왜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 오빠 당장 전현이랑 이혼해.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너 집 안 줘도 된다고 우리한테 그냥 있으라고 하던데? 무슨 소리야 그게? 당신 똑바로 말해봐. 아버지가 그랬다며. 지연이하고도 말 다 해서 따로 말 안 해도 된다며. 이 여자가 어디서 남매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야? 아가씨, 출가인이잖아요. 그러니 집은 자기가 스스로 구해야죠.
왜 친정집에 기대요? 뭐라는 거야? 이 집은 우리 오빠 집이라고. 누가 그래요? 이거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왜 당신 명의로 되어 있어? 아가씨가 출가회인이라고 절대 친정집에 가지도 말랬는데 글쎄 그 시골집 있지? 거기에 도로가 난다네? 그래서 그게 팔렸어? 우리 부모님은 출가회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지 나한테 한몫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한테 시세대로 돈 주고 사고 내 명의로 돌렸어. 왜 내 집을 너 마음대로 해? 어머, 이게 왜 아가씨 집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집이지. 그러니까 내 집이라고. 이런 미친년을 봤나? 오빠 당장 이혼해. 진짜 이 여자 너무 싫어. 나야 이 여자야. 빨리 말해. 난 너네 오빠랑 살 생각 없거든? 그리고 네가 그동안 나한테 보낸 카톡 아버님 어머님한테 다 보여드렸어. 뭐라고? 아버님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절대 나보고 이제 명절에도 집에 오지 말고 주말에도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말 그대로야. 내가 아버님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아가씨 결혼하면 출가회인이니 절대 친정집에 못 오게 하겠대. 요즘 세상에 출가인이 어딨어. 네가 그랬잖아 나보고. 그러니 아가씨도 결혼하면 친정집에 얼씬거리지 말고 그 집 귀신으로 살아. 여보, 그래도 그건 아니지. 당신도 똑바로 선택해. 노선 바로 타는 게 좋을 거야. 나야 아니면 당신이 끔뻑 죽는 우리 지연이야? 나랑 진짜 이혼할 거야? 한 번만 더 출가회인이라는 개소리 하거나 특히 나한테 저렇게 막대하는 당신 동생 편들고 이상한 소리 하면 우리는 그날로 바로 갈라서고 남남이야. 확실하게 지금 정리해. 아니면 바로 이혼할 거니까. 지연아, 이제 너도 좀 그만해라. 오빠도 더 이상 네 편 못 들어. 오빠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 야, 내가 지금 이혼남 되면 좋겠냐? 그리고 나 이혼하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도 제발 이제 좀 언니한테 못되게 굴지 마. 나 못 헤어져. 그동안 세상 착한 남편 그리고 예의 바른 신우인 줄 알았던 시부모님은 제가 보내드린 카톡의 내용을 보고 매우 놀라셨고 화가 나신 나머지 예비 사돈에게 전화드려서 평생 친정집에 안 보내도 된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철없이 막무가내로 살던 신우이의 경제적인 지원도 끊어버리셨습니다. 이제 결혼하면 너도 출가회인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거듭 사과하셨고 남편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저에게 미안해하며 이제는 집안일도 도와주고 친정집에도 효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저도 상처가 조금이지만 아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사연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락 배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현주 씨, 내가 그때 말한 소개팅 생각해봤어? 언니, 남동생이랑 만나보라고 하신 거요? 말씀은 감사하지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에이, 뭐가 부담스러워. 한 번 만난다고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내 동생 정말 다정하고 잘생기고 인기도 많아. 내가 현주 씨를 친동생처럼 생각하니까 내 동생 소개해주는 거지.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걸? 그렇게 인기 많으신 분이 왜 아직 싱글이세요? 저 말고도 소개받으시려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게 내 동생이 눈이 높거든. 웬만한 여자는 성에 안 찬대. 그런데 현주 씨 사진 보더니 꽤 마음에 드는 눈치더라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냥 내일 둘이 만나. 내가 식당은 예약해줄게. 알았지? 아니 그래도 됐어. 언제까지 재고 따지고 할 거야? 그러다가 나처럼 늙어서 노처녀 된다? 젊을 때 부지런히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장땡이야. 이 언니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저는 당시에 집안 사정과 건강 문제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식당 사장님이 바로 유나 언니였습니다. 저를 보면 자꾸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서
언니는 저에게 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가족의 정에 굶주려 있던 저는 그런 유나 언니를 친언니처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저에게 자신의 남동생을 만나보라고 했고 저는 그렇게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 어머. 둘이 사귄다며? 세상에 내가 다 기쁘다. 태규 씨가 저한테 너무 적극적으로 대시해 주셔서 그렇게 됐어요. 결혼 날짜는 언제가 좋겠어? 아직 결혼 얘기 나올 단계는 아니에요. 현주 씨 나이도 생각해야지. 지금 30살이면 어린 것 같지? 그런데 하나도 어린 나이 아냐. 지금 결혼 안 하면 40살, 50살까지 혼자 살다가 독거노인으로 죽게 된다고. 그래도 이렇게 성급하게 뭔가를 결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희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현주 씨 정말 세상을 너무 모른다. 태규랑 결혼하면 현주 씨 인생 대박 나는 거야. 내가 태규랑도 곧 동업을 할 거거든. 나야 사업 수완이 워낙 좋으니까 그것도 대박 칠 거고. 그럼 내가 번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 언니 돈이요? 글쎄요. 다 태규한테 간다 이 말이지.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나는 싱글이니까 나 죽고 나면 내 돈 다 태규한테 가는 거야. 현주 씨는 그냥 앉아서 태규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벼락부자 되는 거라고. 어때? 솔깃하지? 솔깃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아직 결혼까지 할 마음의 준비가 덜 됐어요. 현주 씨 그런 식으로 살면 평생 거지처럼 사는 거야. 혼자만 거지같이 사는 것도 아니지. 거지 같은 남편 만나서 아이 낳으면 그 애들도 거지같이 사는 거라고. 우리 태규 같은 남자가 결혼해준다 할 때 넙죽 엎드려서 결혼하는 게 좋아. 다 인생 선배로서 하는 말이니까. 저에게는 인생의 멘토였던 유나 언니의 말 때문이었는지 태규 씨가 지극정성으로 저에게 구애를 한 덕분인지 저희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저 임신했어요. 어머 잘 됐네. 그럼 당장 일은 그만둬야겠다. 제가 임신해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서요. 제가 얼마나 일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그거야 옳게 생각이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랑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걸. 언니, 왜 갑자기 저한테 올케라고 부르세요? 그 전까지는 제 이름 불러주셨으면서. 아기도 태어날 건데 이제 집안 기강 잡아야 할 때인 것 같아. 올케도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는 말버릇 집어치워. 깍듯하게 형님이라고 부르도록 해. 언니,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언니 서운하게 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내가 말하면 내라고 대답하고 그대로 해. 자꾸 이것저것 따져 묻지 말고. 없는 집안에서 자라서 못 배운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손윗사람 말에 토를 달아? 건방지게. 아기가 생긴 후 남편과 시누이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천사처럼 저에게 잘해주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쌀쌀맞게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반찬 완전 부실하네. 내일부터 도시락에 반찬 8개 넣어. 집에서는 내가 많이 해줄 수 있어. 그런데 도시락에 8개는 과하지 않아? 너 내 말에 복종 안 하냐? 내가 하라면 하란 말이야. 당신이 생각을 해봐. 반찬 8개를 어떻게 도시락통 안에 집어넣어? 도시락 하나 똑바로 못 만드는 게 사람 진짜 짜증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 열받아서 못 먹겠어. 나 오늘 굶어서 쓰러지면 전부 네 탓인 줄 알아. 자기야,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어떻게 그걸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 너무하잖아. 너무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너야말로 네 주제 파악 좀 해. 네가 이 집에서 어떤 계급인지 아직도 모르겠냐? 뭔데? 어디 한번 얘기해봐. 너는 우리 집에 팔려온 몸종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 거라고. 도시락 반찬이 8개든 10개든 내가 넣으라는 대로 쳐넣으란 말이야. 나는 자기 와이프 집 몸종이 아니야. 애 돌보면서 자기 도시락 싸는 것도 힘든데 도대체 왜 이래? 너 성질이 왜 이래? 우리 누나가 얘기한 거랑 완전 딴판이야. 어이없고 빡친다 정말. 형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했길래 그래? 너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들으니까 내 몸종 삼으라고 했어. 그래서 너랑 결혼한 거지. 우리 누나 말 아니었으면 나 절대 너랑 결혼 안 했어. 왜 갑자기 나한테 한 말이랑 달라져? 날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면서. 그걸 다 믿었어? 네 머리는 장식품이니? 생각을 좀 해야지. 나처럼 돈도 많고 잘난 남자가 뭘 보고 너랑 결혼을 하냐고.
그나마 성격은 봐줄만 한 것 같아서 결혼했더니만 벌써부터 말대꾸하고 자빠졌네. 짜증나 죽겠네. 형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뭐? 남편한테 결혼하고 나면 저를 몸종으로 쓰라고 했다면서요. 남편 말로는 형님 설득 때문에 저랑 억지로 결혼한 거라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어머, 생각보다 일찍 알았네. 미련 곰탱이처럼 눈치가 없어서 평생 모를 줄 알았는데. 태규 씨가 전부 얘기했어요. 형님 때문에 저랑 결혼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올케는 평생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 나 아니었으면 결혼이나 했겠어? 매일 매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태규 잘 챙겨야 해. 형님, 아니 유나 언니. 저 너무너무 배신감 느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너는 거지같이 살아서 돈이 필요했고 내 동생은 돈은 있지만 수발 들어줄 여자가 필요했으니까 서로 딱 어울리는 한 쌍이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 태규가 하는 말 거역하지 말고 옆에서 잘 모셔. 알겠지? 저는 너무 놀라고 슬퍼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혼도 생각해봤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남편 없이 아이랑 단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결국 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왜 안 들어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줌마, 얼른 와서 이 아저씨 좀 데려가요. 술꽐라가 돼서 안 일어나. 이거 태규 씨 핸드폰 아니에요? 당신 누구예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돈 많아 보이길래 하루 논 것뿐인데 이렇게 쓰러지면 어쩌자는 건지. 주소 보내줄 테니까 빨리 와서 데려가요. 나 집에 갈래. 장소가 어딘데요? 땡땡 모텔이요. 모텔? 아줌마 남편 그동안 굶었나 본데? 너무 달려들어서 짱났어. 말 조심해. 유부남이랑 놀아난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 이 아저씨가 하도 같이 놀자고 꼬셔서 놀아준 것뿐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해요. 기껏 연락 받아줬더니 은혜도 몰라. 저는 그 사람이 알려준 주소로 가서 수리떡이 되어 쓰러진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집에 부인과 갓난아기를 냅두고 바람을 피는 남편이 너무너무 밉더군요. 남편이 제가 없는 사이에 뭘 하고 다니는지 너무 궁금해.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대화들이 가득하더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나, 나 언제까지 얘랑 살아야 해? 나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다고. 그래도 너한테는 걔만한 애가 없는 거 너도 알잖아. 좀 참고 살아보면 안 돼? 참고 사라지지가 않아. 얼굴만 봐도 짜증나. 그니까 내가 그때 결혼 안 한다고 했잖아. 네가 결혼 안 하면 나보고 평생 너 시중 들면서 살라는 거야? 공짜로 식모 한 명 구했다고 생각하면 편하잖아. 그 식모가 지주제를 모르고 맨날 잔소리에 구박해. 더 이상은 못하겠어. 식모 바꿔줘. 알았어. 알았어. 우리 동생. 누나가 내 취향에 맞는 참한 여자 다시 구해볼 테니까 그 전까지만 좀만 참아. 빨리 구해. 그리고 이혼하더라도 위자료 한 푼도 안 주고 애 뺏어서 쫓아낼 거야. 아는 변호사 있으면 소개시켜줘. 당연하지. 식모한테 돈 주고 애 주고 내보내는 집안이 어딨니? 다 뺏어서 맨몸으로 내보낼 거니까 걱정 마라, 우리 동생. 그 대화 내용을 보니 그 인간들은 처음부터 저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애까지 빼앗고 저를 내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인간들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때를 기다리면서 매일 밤 남편의 핸드폰을 보며 증거 자료를 모았습니다. 올케 집에 있지? 나 너네 집에서 개모임하기로 했는데 디저트 좀 준비해놔. 슈퍼에서 파는 싸구려 말고 비싼 걸로. 꺼지세요. 나 더 이상 네 올케 아니야. 네 동생이랑 이혼할 거거든. 뭐? 이 건방진게. 네가 뭔데 이혼을 입에 올려? 니들은 맨날 첫날 날 내쫓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던데 나는 이혼 얘기도 먼저 꺼내면 안 되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설마 내 동생 핸드폰 뒤졌냐? 이게 아주 오냐오냐 했더니 건방이 하늘을 찌르네. 긴 말 할 필요 없고 나 더 이상 네 올케 아니니까 날 식모로 부려먹을 생각하지도 마. 네 동생이랑 이혼하고 아이도 데려갈 거야. 아이는 우리 거야.
손댈 생각하지 마. 재판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지. 내가 판사님이라면 부인을 식모로 부려먹고 허구한 날 모르는 사람이랑 모텔 가서 잠드는 남편한테는 양육권 안 줄 것 같네. 피곤해서 모텔 가서 잠든 것 같고 꼬투리 잡을래?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말고 판사님 앞에 가서 하셔요. 그분도 그런 허술한 변명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가라가. 네가 제 발로 나가주면 우리는 오히려 땡큐다. 네가 낳은 애 새끼 어차피 별로 이쁘지도 않았어. 이참에 다 데려가. 나는 우리 태규만 있으면 되니까. 가기 전에 비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당신이 평생 일궈온 재산을 남동생이 다 말아먹게 생겼다는 이야기. 재밌지 않아? 이게 무슨 헛소리야. 내 동생이 내 재산을 왜 말아먹어? 당신 동생이 당신 인감도장 들고 다니면서 무슨 짓 하는지 알면 아마 쓰러질걸? 미리 우황청심환이라도 먹어두는 게 좋아. 내 동생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래? 당신 가게 담보로 대출받아서 아주 행복한 투자 생활하고 계시더라고. 돈 다 까먹고 거의 마이너스 상태던데? 그게 사실이면 태규 이 자식 가만두지 않겠어. 가만두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그래도 남동생이니 사랑으로 걷어 먹여야죠. 나는 이쯤에서 빠질 테니까 두 분이서 손 꼭 붙잡고 사랑하면서 잘 지내세요. 네가 우리 누나한테 헛소리 짓거렸어? 지금 우리 누나 꼭지 돌아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이제 남인데 무슨 상관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서 보내. 내가 너 곱게 보내줄 줄 알아? 아니, 곱게 보내주지 않을 걸 알고 이날 이때까지 증거 열심히 모았어. 내가 뭘 모았는지 궁금하다면 법정에서 봐.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법원은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돈에 위자료를 보태해 작은 도시락 배달 업체를 차렸는데 반응이 좋아 빠르게 자리를 잡았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와 헤어진 후 남편과 시누이는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남의 가슴이 대못을 받았으니 그 정도의 고통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남편과 함께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30살 여성입니다. 위로 오빠들이 4명이나 있던 터라 친정집에서는 온갖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직업을 가져서 틀에 얽매이는 것보다 자유분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떠난 여행에서 남편과 만났고 귀국해서 우연히 인연이 닿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제 나이 24살이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와는 10살 차이가 났었죠. 자유분방한 제 삶을 존중해준다며 취업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부담을 주진 않았습니다. 여유도 있었고요. 어린 나이에 결혼하니 시댁에서는 저를 가엾게 여기면서도 틈만 나면 저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아들 부심이 대단했던 시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게 더 무서웠던 시누이들까지 가진 거 없이 시집왔다며 늘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고 집안일을 가르쳐준다는 명분으로 매일같이 저를 괴롭혔답니다. 저는 그저 남편 얼굴에 먹칠하기 싫고 큰 소리 나면 귀찮아지는 게 싫어서 마냥 내내하고 말았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도 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께 공감이 될 거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세아가 내가 장보라고 한 거는? 네, 어머니. 지금 사거리 마트에 와서 장 보고 있어요. 아직도? 점심때 나간 애가 무슨 장을 아직도 봐? 목록 적어준 대로 사오기만 하면 되는데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그게 아니라요. 그이한테 전해줄 서류도 있고 해서 갔다 오다 보니까 조금 늦었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됐고 지금 카트에 물건 담은 거 사진 보내봐.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제대로 사고 있긴 하구나. 나는 더 필요한 거 없다. 네 신우들한테 물어봐야지. 집에 있는 생리대 나랑 안 맞아. 유기농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종류별로 좀 사다 줄래? 그리고 마트 옆에 차로 5분 정도 가면 유명한 디저트 가게 있거든? 거기 들려서 마들렌 좀 몇 개 사와. 디저트 가게까지 가면 조금 늦을 텐데요.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요. 배달되면 주문하시겠어요? 엄마가 시키는 건 다 하면서 왜 내가 시키는 건 안 해? 시누이가 만만하다 이거야?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나 본데 나 정도면 엄청 편하게 대해주는 거거든? 잔말 말고 사와. 어머니, 그래도 될까요? 그래, 사와라. 배달비도 아깝고 거기서 얼마나 된다고 늦을 것 같다고 하는 거니? 그리고 네가 좀 빠릿하게 움직이면 되는 거지. 내 딸이 먹겠다는데 사줘야지. 네, 그렇게 할게요.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시죠? 넉넉하게 사와. 저번처럼 사오랬다고 하나씩만 사오지 말고 인정머리 없게 보인다고. 그나저나 오늘 지역이 당직 맞지? 네, 당직 맞아요. 잘 됐구나. 오늘 저녁 먹고 다 치우고 가거라. 집안일도 해두고 가고. 어디 가세요? 저녁 먹고 나는 신우들이랑 찜질방 갔다가 마사지 받으러 갈 거야. 왜? 가고 싶어? 아니에요. 다녀오세요. 금방 갈게요. 남편의 직업 특성상 당직도 많고 수술도 많고 해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 병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시댁과 신혼집과의 거리는 차로 30분 정도 되는 거리였고 남편이 부재일 때는 어찌나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지 이런 식으로 저를 부려먹기 바빴어요. 시댁은 집도 세 채나 갖고 있고 노후 준비까지 맞춰놓은 상태로 비교적 여유 있는 상태였어요. 시누이들은 모두 다 승무원이었고 그런 자식들을 둔 시어머니의 기세는 하늘을 뚫을 정도였죠. 저희 친정은 부모님 두 분 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셨고 오빠들은 법조계에 근무하고 있죠. 막내 오빠만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특이한 이력이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한 사항은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은 몰랐고 저를 그저 이른 나이에 시집보내 어린 나이 빼고 볼 것 없는 애로만 취급하셨죠. 여보, 집에 왔는데 어디야? 아, 나 여기 카페에 잠깐 왔어. 당신 퇴근하고 달달한 것 좀 먹이려고. 유명하대서 잠깐 들렀네. 그런 데는 또 어떻게 알았대? 심부름으로 다녀온 곳인데 나도 맛이 괜찮아서. 아, 그랬구나. 근데 무슨 심부름? 지수랑 지영이가 당신한테 심부름도 시켜? 아,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시댁 가면서 부탁받아서 사가는 거지 뭐. 이 자식들이 자기들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자기들이 뭔데 시짜짓을 해? 여보, 그런 거 아니야. 화낼 필요 없어.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사다 주는 건데. 정말이야? 걔네들이 당신 어리다고 얕보고 뭐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시짜짓 하면 나한테 바로 말해 알겠어? 에이, 왜 그렇게 열을 내? 내 성격 몰라? 알아서 잘 쳐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것들이 너무 오냐오냐해서 그래. 세상 물정 모르고 엄마가 감싸주니까 자기들이 왕인 줄 알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대단한 의사 남편 뒀는걸. 아무튼 금방 갈게. 삼계탕도 사가니까 같이 몸보신하자. 알겠어. 조심해서 와. 시댁 식구들 중에서 유일한 제 편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시댁 식구들이랑은 차원이 달랐죠. 어디서 주워온 자식 소리 들을 만큼 성격도 차분했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제가 한 번은 폭발하고만 사건이 발생합니다. 명절도 어찌어찌 잘 보내고 겨울이 다가오던 시기에 느닷없이 김장 산매경에 푹 빠져버린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솔직히 김장이라고 해봤자 저희 시댁 식구 4명, 저희 부부 2명이 전부거든요. 추석이 지나고부터 거의 주마다 김치를 담그더니 김장철이 되어서는 아예 대놓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포기가 조금 넘는 양을 해야 했어요. 물론 하루 이틀 뼈 빠지게 고생하면 되는 문제였지만 하필 제가 교통사고로 허리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라고 한 상태였지만 통원 치료도 가능하고 해서 편한 집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친정 부모님도 해외여행을 가셨던 터라 병원에서 혼자 약냄새 맡으며 있을 바엔 집에서 마음 편히 있으려고요. 그랬더니 또 그새를 못 참고 저에게 김장을 해야 한다며 통보를 해버리는 거 있죠? 아가, 이번 주 금요일에 집에 와라. 네? 저 병원 가는 날인데요. 병원에 24시간 있는 건 아니잖니. 끝나는 대로 오렴. 네, 그럴게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세요? 뭐긴? 저번에 말했잖아. 김장해야 된다고. 아, 근데 저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옆에서 조금은 도와드릴 수 있는데 무리하면 안 되는 상태라서요. 뭐? 병원 다닌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나았어? 너 그거 꾀병 아니냐? 어머니, 말씀 섭섭하게 하시네요. 제가 진단서라도 끊어드릴까요? 뭐 그렇게까지. 아무튼 금요일에 김장해야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와서 거들어. 무리 안 가는 선에서 해볼게요. 근데 몇 폭이나 하세요? 200폭이 조금 넘을 거야. 왜 하기 싫으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아, 금요일이고 뭐고 필요 없다. 목요일에 새벽 시장 가서 제일 신선한 재료 사와야 하니까 새벽 5시까지 와라. 시간이 없다. 어머니, 저 그럼 병원 가는 것도 지장 생기고 힘들 텐데요. 너는 애가 무슨 말이 많아.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주문받은 게 많아서 미리미리 해야 해. 음식은 재료빨이라는 거 모르니? 어머니, 집에 여자만 넷인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200폭이 4사람이 하면 금방 할 텐데 200폭이 가지고 왜 이렇게 급하세요? 당연히 급하지. 너 혼자 해야 하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혼자 하다니요. 거들라는 게 어머니 옆에서 도와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뭔 소리냐. 나랑 네 신우들은 온천 여행 가는데 너도 이제 결혼한 지 2, 3년쯤 됐으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나이 어리다고 마냥 봐줄 것 같았냐? 나이 어린 게 벼슬이라도 돼?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치셔야지. 이런 미친년들을 봤나? 뭐? 미친년. 너 지금 나랑 네 신우들한테 한 소리냐? 네. 아픈 사람 불러다가 혼자 김장 200포기 하라는 게 말이에요, 방귀예요?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하이고,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감히 미친년 소리를 하다니 천지가 개벽할 일이야.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 몇백 포기 어떻게든 한다고 쳐요. 미안해하는 구석이 없잖아요. 와, 진짜 어이없네. 일단 알겠으니까 다녀오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그래, 그렇게 얌전하게 나와야지. 내일 장도 네가 보렴. 난 도저히 기분 나빠서 너랑 같이 시장 못 보겠다. 네, 알겠네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도가 지나친 행동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아무런 직업도 없이 남들에 비해 조금 여유로운 결혼을 했다지만 저희 부모님한테 귀한 자식인데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날로 인터넷 쇼핑몰을 고르고 골라 김장김치 250포기를 주문했습니다. 근처 다이소 마트 아시죠? 거기서 김치통도 20몇 통 사서 제가 한 것처럼 속여서 감쪽같이 담아놨어요. 온천 여행을 다녀온 시어머니는 저보고 웬일이냐며 아주 만족해 하셨죠. 손도 빠르고 야무지고 김치 맛도 좋다며 저에게 흔쾌히 용돈까지 투척하시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이 모든 사실을 남편과 친정 부모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 모두를요. 처음에는 기막혀 하시면서 당장이라도 시댁으로 찾아갈 심산이셨으나 제가 나름 복수를 했으니 저도 저답다면서 결국 웃어넘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 당한 게 분하고 억울하셨던 모양인지 다른 방법으로 되갚음 해주기로 하셨죠.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 명의의 건물에 큰 신우 남편이 크게 식당을 차릴 예정이었거든요. 사돈어른 잘 지내십니까? 바깥사돈이 웬일이세요? 저는 아주 잘 지냅니다. 제가 보라한테 아주 기막힌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번에 김장한 거 우리 보라가 다 했다면서요. 네, 아주 기특하지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교육을 잘 시켰는지 척척 잘 해냈더라고요. 되지도 않는 말씀 마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보라한테 그동안 한 짓
난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툭하면 보라 불러다가 집안일 시키고 사돈이랑 사돈 처녀들은 놀러 다니면서 우리 보라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어요. 맨날 먹다 남은 음식 먹이고 명절에 안 오는 거야. 이해합니다. 평소에 자주 왕래하니까. 근데 이번 김장만 해도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못돼 처먹었어요? 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세아가 이쁘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사돈이 날 개무시하고 있네요. 시집살이 제대로 당하게 해줘요? 그래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나 정서방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병원 때문에 고민이던데 사돈 처녀 가게 차리는 거 취소하고 그 자리에 정서방 병원 내줄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이러시는 건 아니죠. 저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요. 계약금 건 것도 아니고 계약하겠다 결정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날로 먹으려고 했던 거 몰라요? 누굴 바보로 아나? 내 딸 건드린 죗값은 톡톡히 치르세요. 이봐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나 갖고 노는 겁니까? 그러는 그쪽은 내 딸 갖고 놀았나? 나이를 처먹었으면 곱게 처먹어야지. 어른이 돼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무튼 정서방 병원 자리로 내줄 테니 그리 알아요. 가게를 내든 말든 다시 알아보시고. 이봐요 사돈. 정서방 바쁜가? 아닙니다, 장인어른. 말씀하세요. 자네 개인 병원 개업하고 싶다고 했지? 네, 그런데 대출도 대출이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별로라서요. 병원 위치도 제대로 못 잡겠고. 아빠, 안 그래도 이 사람 병원 자리 알아본다고 오늘 나랑 오후에 외출했거든. 시세도 비싸고 장난 아니더라. 추운데 고생했다. 아니, 강남 사거리에 있는 내 건물 알지? 역 바로 앞에 있고 3층짜리 건물. 거기 큰 시누이 남편 뭐 한다고 하지 않았어? 하긴 뭐래. 정서방, 그 자리에 자네 병원 4개. 자리도 100평 조금 안 되지만 개인 병원 하기에는 넉넉할 거야. 어차피 입원 환자 받을 거 아니고 진료 목적이지 않나? 그 자리 좋은 곳에 제가 감히 병원을. 세는 그럼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그냥 쓰게. 자네가 보라랑 행복하게 사는 게 월세야. 그리고 병원 차리면서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지금 자네 계좌로 돈 좀 보냈거든. 그걸로 필요한 거 사고 인테리어 하게. 네? 장인어른 너무 과한 처사세요. 아빠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는 무슨. 조금 전에 안사돈이랑 한바탕 했다. 그 자리 가게 해준다고 말도 안 했어. 근데 자기들이 설레발치고 난리친 거지. 정서방 당장 다음 주부터 개원 준비해. 사표 수리하는데 시간 걸릴 테고. 장인어른, 제가 감히. 너무 감사드립니다. 난 자네 사위라고 생각 안 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우리 보라랑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내 소원이고 바람이네. 아빠 고마워. 세아가 잘 지내지? 어머니 차단했는데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지영이가 휴대폰 새로 사서 계정을 새로 팠다나 뭐래나? 이렇게 하면 연락할 수 있대서. 왜 연락하셨는데요? 왜긴 안부차 연락한 거지. 그동안 잘 지냈니? 병원 개업은 잘했고? 어머니가 웬일로 걱정을 하세요? 뭐 바라는 거 있으세요? 바라긴. 아니 다름이 아니라 지혁이랑 연락이 너무 안 돼서 생활비도 그렇고. 생활비요? 그걸 왜 저희한테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큰 시누이 출가하고 막내 남아봤자 지금 실업자고. 생활비나 용돈 조금씩 받았었는데 지혁이마저 연락이 안 되니 별 수 있겠니? 혹시 미안하지만 돈 좀 보내줄 수 있을까? 정말 뻔뻔하신 거 아니에요? 돈을 보내달라뇨. 저 그이한테 말할래요. 아, 아니다. 괜찮아.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지혁이한테는 말하지 마. 아니, 어머니 재산은 다 어쩌시고
저희한테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하세요. 저는 관심 없으니까요. 세아가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하는구나. 사실 큰 시누이 가게 내준다고 정리하다가 사기당해서 다 날려먹고 지금 살고 있는 집 겨우 하나 건졌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도움받을 사람이 없구나. 그럼 그 집 팔아서 생활비 마련하시던가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바로 차단합니다. 예.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봐주렴. 왜 이제 와서 사과하세요? 하실 수 있으셨으면서 진작에 하시지 않고. 돈이 확실히 궁하긴 한가 보네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그이한테 찾아가 보시든 알아서 하세요. 그만 연락하시고요. 세아가 그렇게 남편은 큰 신혼애가 가게를 하려고 했던 자리에 병원을 개업하기로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큰 시누이가 저와 남편에게 매일같이 연락해 난리를 쳐댔지만 남편이 욕을 한 바가지 날리더라고요. 그동안 저 괴롭힌 거 죗값 받는다 생각하라며 호통치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휴대폰에 저장된 시누이들, 시어머니 휴대폰 번호를 차단시켜놨습니다. 남편은 친정 아버지와 함께 병원 개업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저도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간호조무사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남편이 개업한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잘 유지해오고 있답니다. 환자들도 많이 와서 아마도 위층에 확장을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나 큰 시누이는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 뒤로는 연을 끈다시피 하며 살고 있어요. 서로 왕래를 하지 않으니 신경 쓸 일도 없고 아주 편하더라고요. 남편이나 친정 아버지에게 가끔 안부를 핑계로 연락을 해대는 것 같지만 깔끔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하며 깔보던 그 대범함은 어디 가고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게 참 가관이더라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버릇 좀 단단히 고쳐볼까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이런 갈등을 겪고 계시진 않나요? 요즘 추세가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고 이혼은 흠이 아니라는데 평생 짊어지고 갈 거 아니면 쿨하게 헤어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있다면 조금 달라질 문제지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며 워킹맘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남편에게는 제법 나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있는데요. 남편은 자기보다 어린 신우를 마냥 아기처럼 대하곤 했습니다. 막둥이로 사랑만 받고 자란 신우는 커가면서 허영심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부모님의 걱정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결혼 후에 더욱 심해진 사치로 인하여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우의 이혼이 저에게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제 가정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새언니 잘 지내죠? 네,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오빠한테 소식 들었죠? 저 이혼하는 거. 네, 안 그래도 소식 들었는데 아가씨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연락을 따로 못했어요. 이혼한 신우 꼴 보기 싫어서는 아니고요. 무슨 소리예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괜히 먼저 아는 척하는 것이 실례 같아서 말 안 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신우가 이혼하면 올케 언니가 그렇게들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요? 언니도 알죠? 저랑 우리 오빠 정말 각별한 남매 사이라는 거. 알죠. 아가씨랑 나이 차이도 있어서 예준이 아빠가 더 챙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동생이 남편 잘못 만나서 개고생하다 이혼한다 하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오빠 마음 약한 것도 알죠? 한동안 저만 챙기고 저만 신경 쓴다고 우리 오빠한테 바가지 긁지 말라고요. 안 그래요. 걱정 마세요. 여자들이 질투에 멀면 아주 눈에 뵈는 것이 없어서 위아래도 몰라보잖아요. 올케랑 신우 사이인데
지가 올케인지도 모르고 나대는 것들 보면 진짜 면상에 침 뱉어주고 싶다니까요. 네? 아니, 언니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요. 근데 저 이혼해서 힘든 시기인데 오빠가 저 챙긴다고 난리치는 거 제 귀에 들어오면 그날로 개싸움 나는 거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요? 아가씨가 지금 저한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는데요?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예요? 그냥 얌전히 우리 집안에서 언니 위치 알고 있으라는 거죠. 아가씨,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 옳고 맞다는 것에는 그 어떤 것도 터치하지 않아요. 그럼 됐어요. 저 알죠? 저 요즘 애들처럼 개념 없거나 막 신우이 갚하는 사람 아니란 거. 언니는 진짜 복 받은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 같은 신우만 만났어도 덜 고생했을 테니까요. 아무튼 언니가 알아서 자기 주제를 안다니까 더 할 말은 없네요. 필요할 때 또 연락할게요. 여보, 내일 모레 당신 차 좀 연지한테 가져다 줘. 아가씨한테? 갑자기 차는 왜? 당분간 당신 출퇴근 버스로 해. 다짜고짜 그게 무슨 소리야? 연지가 내일 모레 마지막으로 시댁이랑 정리할 것 정리하고 이혼 마무리하면서 나온다는데 차가 없대잖아. 아가씨 운전하기 싫다고 차 팔았다더니 갑자기 차가 필요하대? 연지가 왜 운전하기가 싫어? 걔가 차를 얼마나 아끼고 좋아하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주고 정말 내 동생 고생만 하다 이혼하는 거야. 오죽하면 내가 사준 차도 팔아서 생활비를 썼겠냐고. 내가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가씨가 무슨 생활고? 아가씨는 재벌집 막내 딸처럼 살고 있는데. 뭐라고? 아가씨 여기저기에 자랑하는 것 좋아하잖아. SNS에 수시로 자기 여행 다녀온 것, 명품 산 거, 골프장에 스파에 호캉스에 말도 못해. 그리고 어머님 말씀으로는 아가씨 금전적인 문제로 시댁에 책 잡혀서 이혼하는 거라고 말해주던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어? 뭐야? 당신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으면서 왜 지금 나한테 아가씨가 무슨 개고생을 했다면서 차를 주라고 해? 어머니는 무슨 그런 얘기를 당신한테 하냐? 어머님도 속상하시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가씨가 워낙 허영심이 많잖아. 걔가 무슨 허영심이 많다고. 와이프가 하고 싶은 거 하나 못 해주고 일일이 간섭하는 새끼가 남자야? 영지 같은 여자 와이프로 얻었으면 감사해야 하지. 한 달에 돈을 걔가 몇백을 쓴다고 이혼을 하려 들어. 몇백? 여보, 무슨 부잣집도 아니고 개인 생활비로 몇백을 쓰면 어느 남편이 좋아라 해. 아가씨 일도 안 하는데. 그런 와이프를 얻은 만큼 자기가 더 열심히 벌 생각을 해야 그게 남자지. 내가 진짜 영지 남편만 생각하면. 그럼 당신은 내가 몇백을 써도 괜찮아? 영지는 쓴 만큼 티가 나고 보여지잖아. 당신이 몇백을 온몸에 쳐발라봐. 티가 나나? 뭐? 당신 말 정말 이상하게 한다? 뭐가 이상해? 그 놈의 말꼬리 좀 잡지 마. 애초에 몇백을 쓰는 영지랑 당신을 왜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해? 아무튼 영지한테는 아는 척 하지 말고 내일 모레 영지한테 차 좀 갖다 줘. 차를 내일 모레 하루만 빌린다는 거야? 아니, 영지가 차 없이 어떻게 살아? 이혼 소리 나오면서 카드값 안 내주는 바람에 차를 팔아서 남편 차 몰래 타고 다녔다던데. 뭐라고? 그럼 빚 갚으려고 차를 팔았다는 거야? 엄마가 이야기했다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이혼하게 된 이유가 아가씨 때문이라고 하셨어. 돈을 막 쓰고 다녀서라고만 말하셨어. 추접스럽게 이혼하자고 한 뒤로 생활비를 안 줬댄다. 카드도 뺐고. 그래서 영지가 자기 카드로 생활하다 빚을 못 갚게 되니까 차를 판 거야. 그 소리를 하는데 얼마나 안쓰럽던지. 아가씨도 참. 아무튼 그러니까 차 좀 줘. 그래서 내 차를 아예 주라고? 당장 내가 영지 차를 한 대 뽑아주고 싶어서 못 뽑아주니까 당신 차를 먼저 주란 소리지. 아니,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일하면서 예준이 픽업도 해야 하는데 나보고 차를 주라고 하면 어떡해? 그럼 영지 보고 이혼도 한마당에 차도 없이 다니라고? 아가씨가 당장 차를 쓸 일이 없잖아. 그럼 취업 먼저 하라고 할까? 그리고 나서 차를 내가 한 대 뽑아준다고 하면 되나? 우리가 무슨 돈이 여유가 있다고 차를 뽑아줘? 아파트 대출금도 간신히 갚고 있는 마당에. 아무튼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 새언니, 저 정말 섭섭하네요.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오빠한테 다 들었거든요.
저 차 좀 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차 절대 못 준다고 했다면서요. 아가씨, 저는 아침마다 예준이도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하고 출퇴근도 해야 하고 차 없이는 힘들어요. 아, 언니 말은 애도 없고 일도 안 하는 네가 차를 왜 쓰냐? 그 말이네요. 현실적으로 제 차를 빌려주는 것은 어려워서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섭섭하다는 거예요. 오빠가 차 뽑아줄 때까지만 타겠다는데 그게 안 이꾸어서 싫다고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이란요? 오빠가 정말 언니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를 조만간 뽑아준다는데 내가 우리 오빠 불쌍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가씨, 저희 부부싸움 한 적 없고요. 아가씨 차 뽑아주는 것은 아직 제대로 저랑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요. 아니, 오빠가 나한테 차를 사주는 것을 언니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언니, 내가 며칠 전에 말했죠? 주제를 모르는 올케한테 침 뱉고 싶다고. 내가 진짜 언니 얼굴에 제대로 침 좀 뱉어줄까요? 뭐라고요?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하네요. 아가씨가 이혼을 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면 오로지 아가씨 힘으로 일어서야죠. 내가 언니한테 돈 달라고 했어요? 왜 언니가 나대고 난리야? 내가 언니한테 차를 사달라고 했어요? 오빠가 사주는 걸 가지고 언니가 생색을 내려고 해요? 오빠가 사준다는 차는 아가씨 기대하지 마세요. 저희 그 정도로 여유가 많지도 않고요.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차 안 사준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차를 사줄 형편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알겠어요. 지금 이혼하는 신우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내가 아주 언니가 오늘 나한테 한 이 말들 죄다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기대해요. 내가 그동안 너무 천사 같았네. 새언니 힘들까봐 너무 새언니를 편하게 해줬더니 집가 올캔지 신우인지 분간을 못하는데 제대로 알려줄게요. 아가씨,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결혼하고 지금껏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 한 적 없어요. 알았어요. 그 말 내가 똑똑히 우리 오빠한테 전해줄 테니까요. 신우는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신세 한탄을 했고 남편은 그런 신우를 마냥 불쌍하게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혼한 신우에게 차를 사주겠다고 하고 돈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일로 잦은 다툼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방금 택배가 엄청 왔는데요. 보낸 사람이 아가씨네요? 아, 벌써 갔어요? 진짜 빠르다. 이게 다 무슨 택배예요? 그거 제 짐이에요? 저 내일 모레 들어갈 테니까 제 짐 좀 잘 정리해놔요. 네? 나 오빠네로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아가씨, 부모님 댁으로 가는 것 아니었어요? 언니 같으면 그 시골집으로 들어가겠어요? 거기 백화점이 있어요? 아웃렛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저희 집으로 들어온다고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이게 대체 무슨... 내가 오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깜짝 놀래켜 주려고요. 언니 깜짝 놀래키는 거 좋아하잖아요. 매번 나 엿먹이면서 깜짝 놀래키잖아요. 그래서 나도 언니 깜짝 놀래키려고 한 건데. 아가씨, 무슨 말이에요? 오빠가 나 용돈 좀 준다는데 안 된다고 바락바락 난리를 쳤다면서요? 그리고 결국 차도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오빠가 상황 봐가면서 차를 사든 하자는데. 내가 진짜 그거 듣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예요? 돈 한 푼 없는 신우에게 한 푼도 못 도와준다면 먹여 살리기라도 하라고요. 나 언니네서 산다고요. 예준이 방이 좀 크죠? 예준이 방 가장 작은 방으로 바꾸고 제가 예준이 방 쓸게요. 제 짐 잘 정리해놔요. 아가씨, 정말 기가 막히네요. 같이 살든 안 살든 저에게 미리 상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 집에 언니 집이에요? 우리 오빠 집이잖아. 왜 당신이 집주인 행세인데? 저랑 오빠 부부 사이예요. 네 거 내 거가 어딨어요? 그래봤자 오빠 돈이 더 들어간 집인데 뭐? 어쩌라고요? 오빠가 들어와서 살라는데. 나도 독립해서 나갈 때까지 비빌 곳은 있어야 할 것 아냐? 그러게 돈 좀 주고 차 좀 주지. 왜 안 줘? 지금 아가씨, 제가 돈 안 해주고 차도 반대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야? 왜 가만히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내가 그냥 웃어주니까 아주 가짜났지? 내가 후회하게 만들어준댔잖아. 아주 하루 종일 나한테 시달려봐.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줄 테니까. 아가씨, 제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저 도저히 못 참겠네요. 정말 아가씨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입에 담고 싶지가 않네요. 그럼 담지 마.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오빠는 내 편이고 오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주제를 알아야지. 고작 와이프 주제에 집가 뭐라도 된 줄 알아. 참, 나 다음 주에 들어가면 얼굴부터 내밀어요. 얼굴에 침 한 사발 뱉어줄라니까. 뭐라고요? 내가 주제를 모르고 깝치는 것들 면상에 침 뱉고 싶다고 했잖아. 그게 그냥 한 소린 줄 알았어? 언니가 정신 교육을 잘못 받은 것 같아서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요. 얼굴 드밀고 기다려요. 침을 제대로 뱉어줄 테니까. 그럼 정신이 번쩍 들겠죠? 내 짐 다 비싼 것들 뿐이니까 잘 정리해놓고요. 이혼이 마무리된 아가씨는 저한테 말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짐을 모두 우리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시집살이를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더군요. 그런 아가씨의 태도에 기가 막혔고 저는 시부모님께 도움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오빠, 야, 너 대체 내 짐을 어떻게 한 거야? 왜 그래? 왜? 영지야 무슨 일이야? 오빠 당장 이혼해. 당장 이혼하라고. 이 여자 미쳤어. 제정신 아니야. 왜 그래? 영지야? 여보, 당신이 말해봐. 이 여자가 내 짐을 다 엄마, 아빠한테 보냈다고. 아빠가 내 가방이고 신발이고 불태워버렸다고. 뭐라고? 당신, 이게 진짜야? 왜 영지 짐을 시골집에 보냈어? 내가 말했잖아. 같이 못 산다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같이 못 산다고. 그래서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버님이 당장에 보내라고 하셨다던데. 이혼한 것도 모자라 지 오빠도 이혼시키고 싶어 환장했냐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버지 성질 알면서 영지 짐을 보내면 어떡해? 그게 다 얼마짜린데. 명품도 모르는 울아버지. 그거 시장 가방이나 매 한 가지라고 다 불질렀다고. 어떡할 거야? 아버지도 참 그걸 다 불태우면 어떡하냐? 내가 이혼한 것도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여자가 기름에 불 지핀 거지. 네가 그러고도 우리 오빠랑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이혼해. 그래. 이혼. 하니까 쉽나 보다. 오빠한테 이혼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말해봐. 이혼하고 싶어? 피고 싶으면 말해. 동생 말에 껌뻑 죽는 그런 남편 나도 필요 없어. 뭐라고? 여보,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신우를 내가 왜 책임져? 어머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길래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불태웠어? 아버님이 불태웠어. 아버님한테 그렇게 물어내라고 해봐. 어디? 정신 차려. 이혼을 당했으면 없던 정신도 차리게 생겼구만. 철없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오빠 이혼해. 오빠 이혼 안 하면 나 오빠 안 봐. 내가 너 우리 오빠 와이프로 인정할 것 같아? 나야말로 너한테 한 번만 더 휘둘리는 남편이라면 나는 그날로 이혼이야. 내가 시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 당신이 말해봐. 여보, 진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한 번만 더 아가씨한테 뭐 해주겠다고 하거나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당신 동생한테 제대로 바른 말 못하면 그날로 당신과 나는 각자 사는 거야. 당신이 지금 당장 당신 동생이랑 확실하게 정리 못하면 나는 다음 주라도 당신이랑 이혼이야. 오빠 이혼해. 이혼해. 저런 여자는 언제고 오빠 배신한다고. 빨리 이혼하고 헤어져. 나랑 같이 살면 되잖아. 영지야, 그만 좀 해. 네 조카 생각은 안 해? 예준이한테 고모 때문에 이혼한다고 말하고 싶어? 뭐? 그래서 지금 이혼 안 한다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하고 헤어져? 예준이 엄마야. 영지야, 제발 그만 좀 떼써. 오빠도 너랑 언니 사이에서 너무 힘들다. 그만하고 싶어. 철없고 사치스러운 신우의 태도에 화가 났던 시부모님은 아가씨의 가방과 신발 그리고 옷 등을 불태웠고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죠.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며 신우는 오빠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그제서야 남편은 신우와의 올바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신우는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죠. 그 후로 저희 부부는 신우와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태도로 동생을 챙긴 것에 대하여 남편은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사과를 통해 신우에게 받았던 상처가 조금은 아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막달 산모이기도 하고요. 몸이 무거워진 탓에 친정엄마에게 옷 수선 기술을 배우며 나름 태교에 힘쓰고 있어요. 저도 주부이고 곧 아이 엄마 되는 입장이라 시댁, 결혼 사연에 그렇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겪은 일도 사연으로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 남편의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그때 제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괜히 제가 오지랖을 부려 시동생에게 상처를 남겨준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아프기도 하네요. 지금이야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잘 지내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어떡하면 좋니?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주 큰일 났다. 지금 집이 다 넘어가게 생겼어. 일을 어쩜 좋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이 넘어가게 생기다니요?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주식이랑 건물에 투자를 좀 했는데 글쎄 그 투자자랑 연락이 안 돼. 옆집 김 여사랑 같이 했는데 아무래도 사기당한 것 같다고. 아이고, 일을 어떡하면 좋니?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주식은 뭐고 투자는 뭔데? 자식들한테 좀 더 물려주겠다고 내 아버지랑 머리 싸매고 고심한 끝에 투자한 건데 그게 글쎄 사기라는구나. 노후자금이랑 가진 거 다 털었지 뭐. 내가 너희들한테 면목이 없다. 아니, 왜 그런 걸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제가 지금 집으로 갈게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아까부터 연락도 안 되고 어떡하면 좋니? 당장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요. 일단 급한 불은 꺼야지. 형이랑 일 얼른 마무리 짓고 넘어갈게. 일단 흥분부터 가라앉히고 기다려요. 형수님이 바로 가신다니까 엄마는 어디 가지 말고 집에 계셔. 아이고, 일을 어쩐다. 아이고. 여보, 미안한데 수고 좀 해줘. 일 마치는 대로 바로 갈게.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요. 저는 남편과 회사에서 만나 사내 연애 후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당시 양가 집안은 못 살 정도는 아니었고 보통의 평범한 집안이었죠. 조금 남다른 점이 있다면 시동생은 벌써 아이가 셋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만난 동서와 사고를 쳐 졸업하기도 전에 첫 아이를 낳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셋째까지 가진 상태였죠. 하지만 그에 반면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5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기 천사가 잘 찾아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아들 둘 장가 다 보내고 노후자금까지 마련해 놓으셨을 정도로 여유 있으셨어요. 하지만 자식들한테 하나라도 더 물려주고 싶은 욕심에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대셨다가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외지에 땅을 마련하셨고 투자금까지 마련하셨는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만 거였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시아버지가 갑작스레 쓰러지셨고 결국 황망히 하늘나라로 가시고 말았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시댁은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곧 셋째 조카가 태어날 상황이었고 이대로는 길거리에 나앉을 수 없어 있는 돈 없는 돈 털어 시동생 부부는 원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모시고 살게 되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손아래 동서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기들이 이 정도 수준이니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같은 심보 말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는데 동서가 딱 그 짝이더라고요. 어머니, 집에 안 계세요? 응, 나 저기 일하러 나왔어. 네? 무슨 일이요? 그냥 집에서 쉬시라니깐요. 어디서 일하시는데요?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니? 나도 염치라는 게 있다. 요 앞 사거리 병원 건물 알지? 거기서 건물 청소 시작했어.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원치 않아요. 이참에 좀 쉬시라니까. 에이, 도영이네도 저렇게 사는데 내가 한 푼이라도 벌어서 이사라도 갈 수 있게 해줘야지. 어머니, 저희 다 돈 벌고 있고 상황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자만 조금씩 내면 되는데 어머님까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내가 싸놓은 똥은 치워야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그대로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뭔들 못하겠니?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게 되시고 하루라도 마음 편하실 날 없었잖아요. 누구보다 저희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 마음 쓰지 마시고 힘들게 일하지도 마시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말이라도 고맙다. 그나저나 둘째네는 연락 자주 오니? 새아가가 곧 출산인데 가뜩이나 올여름이 덥다는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구나. 매일 연락하는 건 아니지만 종종 연락 와서 아이 맡기기도 하고 그래요.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죠. 아이들 때리고 몸 건사하는 것도 힘들 텐데요. 그러게 말이다. 큰애니가 있어서 든든하구나. 오늘은 일찍 끝나는 날이니까 내가 들어가서 빨래 좀 해놓으마. 너도 일 보고 천천히 들어오렴. 아이들 데리고 원룸살이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고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야 다 일을 하고 있던 입장이었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돈을 벌어도 한 푼이라도 더 버는 입장이라 서로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시동생의 상황을 더 배려해주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건물 청소 일을 하며 조금이라도 살림에 보태겠다고 난리통이셨고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희 부부 그리고 시동생은 빚부터 해결하자는 심산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숨통이 트일 무렵 저에게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이 문제였어요. 저는 회사를 다녀 바쁜 생활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 회사를 그만두고 자녀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시댁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만 더 이상 자녀 계획을 미루다 보면 영영 못 가질 것 같았으니까요.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도 했고 저희 부부가 이제는 정말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부모님을 도와 일을 시작했고 조금씩 규모를 키워나가게 되었답니다. 당신 세탁소 일하는 거 안 힘들어? 회사 다니면서 권 부장님 눈치 보는 것보다는 나아.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밥도 챙겨주지. 좋은데? 그래도 안 하던 일하면 좀 버겁잖아. 몸은 좀 어때?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 당신은 요즘 매일 야근하는데 당신이야말로 보약이라도 지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도련님도 그렇고. 우리야 뭐 어쩔 수 없지. 장인어른이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지. 그게 차라리 마음 편해. 당신이 그렇다면 뭐. 어머님은 청소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고집이시네. 그러게 무릎도 안 좋으시다면서 어제도 새벽에 나가서 오후 늦게 오셨다는데. 매일 같은 시간도 아니고 그렇게 패턴이 바뀌면 좀 힘들지 않나? 내 말이 차라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볼까? 부업 같은 거 말이야. 그냥 엄마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자.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시겠지. 그래, 그럴게. 그나저나 세탁소 일 배우면서 주변에 배달 가거나 그런 것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장인어른 장모님만 좋다면야. 요즘엔 그런 게 대세잖아. 세탁물 수거하고 가져다 주고. 상의 좀 해봐야겠다. 이따가 저녁에 만나. 응, 고생해. 형님, 지금 뭐 하세요? 아, 지금 손님 옷 수선하고 있지. 무슨 일 있어? 몸도 무거워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동서 많이 답답하겠다. 그러게 말이에요. 날이 갈수록 배는 더 불러오고. 외출해 본 지가 언젠지. 답답해서 어떡하노.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아, 안 그래도 부탁 좀 하려고요. 이번 주 주말에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출산 전에 친구들 모임도 있고 아이들도 그 원룸에서만 지내니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럼. 아이들이랑 나랑 잘 노니까 걱정하지 말고 맡겨. 정말이죠?
딴말하기 없기에요. 아이들 봐주는 게 뭐 대수라고. 아이들 먹을 간식이나 영양제 같은 것만 꼼꼼히 챙겨주고. 역시 우리 형님은 될 줄 알았어. 아니, 친구들 모임인데 애들 데리고 가자니 분위기 흐릴 것 같고, 저도 출산 전에 마지막 모임 될 것 같아서요.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죠? 그럼 토요일만 맡아주면 되는 거야? 네, 일단은요. 모임 나가봐야 알겠지만 분위기 무르익고 그러면 밤도 샐 것 같아요. 에이, 내일 모레 출산할 사람이 밤까지 새면서 노는 건 좀 아니다. 아이도 아이지만 몸을 생각해야지. 그나저나 어제 검진 다녀온 건 뭐래? 별일 없어요. 아기도 잘 크고 있고 이제 출산만 하면 되니까요. 아무튼 형님, 저 그럼 애들 짐 쌀게요. 그래. 그럼 내가 이따가 데리러 갈게. 네, 감사해요. 시동생 부부가 원룸에서 생활하는 바람에 가끔씩 아이들을 저희 집에 데려오곤 했는데요. 막달 임산부인 동서가 쉬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가끔 약속이 있을 때면 종종 맡기곤 했었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을 맡기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후부터는 아예 대놓고 애들 보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동서가 저에게 말실수한 게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친정집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집안 퀄리티가 안 선다고 했었나? 그랬을 거예요. 뭐 지난 일이니까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데 당시에는 제가 많이 상처받았었거든요. 아무튼 동서는 저에게 아이들을 자주 맡겼고 외출하는 일이 잦았었답니다. 동서도 시댁이 그렇게 되고 나서는 뭐라도 해보겠다는 심산으로 공동구매나 구매 대행을 해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며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자랑해대기 바빴죠. 근데 딱 거기까지였어야 했습니다. 자랑을 넘어서서 아예 상대방을 까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형님, 저 이번에 효소 공동구매하는데 이참에 형님도 드셔보시는 거 어때요? 나는 딱히 생각이 없어. 먹고 있는 제품도 있고 요즘 임신 준비한다고 음식 가려서 먹고 있거든. 미안. 뭐 좋은 거라도 드시나 봐요? 제가 팔아서 안 드시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야. 한약도 먹고 있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서. 아니, 제가 이거 많이 팔면 그만큼 이익인데 형님도 어느 정도 팔아주셔야죠. 같은 며느리끼리 의리가 있지. 사돈 어른들은 효소 같은 거 안 드세요? 글쎄? 워낙 알아서 잘 챙겨 드셔서 딱히 필요한 게 있으신가 모르겠네. 여쭤봐 줄까? 아니, 영양제가 한두 푼도 아니고 세탁소 하면서 그런 거 사 먹을 벌이나 돼요? 지금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남들이 맡기는 옷 수선해주고 다림질 몇 번 해주면 꼴랑 몇천 원 받고 그러는데 그게 생활이 되냐고요. 그건 동서가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같아. 어머, 말 되게 이상하게 하신다. 누가 보면 제가 저격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형님이 애초에 생각을 삐딱하게 하니까 애도 안 들어서고 그러는 거예요. 저처럼 돈도 벌고 적당히 쿨한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요. 저 보면 모르세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갑자기 임신 문제를 왜 거론해? 지금 선 넘고 있는 거 알지? 형님, 정말 예민하시네. 아니, 막말로 제가 모자라요? 형님보다 제가 더 잘 벌걸요? 이참에 형님도 인플루언서 도전하세요. 세탁소 집 딸내미만 하다 죽을 거 아니잖아요. 형님도 형님 일 하시면서 만족감을 느껴야지. 아니,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동서처럼 남들 시선에 전전긍긍하면서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세탁소가 뭐 어때서? 지금 우리 부모님 욕 보이는 거니? 누가 뭐라 했어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되게 예민하시네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나 동서랑 더 이상은 말 못하겠다. 나중에 연락해. 저는 자꾸 제게 시비 거는 동서에게 참교육을 시켜주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시동생은 동서가 저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제가 할 말이 많아질 때까지 일단 참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자 함이었어요. 이 정도까지 해야 할 일인가 싶었지만 저는 진정한 참교육을 위해 흥신소 직원을 고용했고 동서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며칠 뒤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퀵으로 서류 뭉치들을 받았죠. 흥신소 직원이 동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었고 그 서류를 보자마자 저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알고 보니 동서에게 내연남이 있었고 동서가 낳은 둘째, 셋째는 내연남의 아이였습니다. 내연남과는 결혼 전부터 왕래가 있던 사이였고 술집에서 만난 것 같더라고요. 당시 시댁 형편이 여유 있을 때라 돈이 많아 보이던 시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인플루언서다 뭐다 하면서 광고나 협찬을 빌미로 뒷돈도 챙겨 먹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 쭉 내연남을 만나오고 있었고요. 저는 이 기막힌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며칠을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저희 집 이사를 앞두고 있기도 했고 일단 이사를 끝내고 나서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 보기로 했죠. 형님, 신혼집이 넓네요. 이번에 이사하신 집 방도 넓던데. 우리 집이 좀 좁아서 그런데 둘째랑 셋째 그 집으로 보낼게요. 첫째는 그이가 봐주기로 했고 저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당분간 부탁 좀 드릴게요. 어머니도 계시니까 힘든 건 없겠지. 불임인데 언제 애 키워보겠어. 아주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네. 내가 못 봐주겠다고 하면? 어머님도 일하시고 안 된다고 하면 어쩔 건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 애들 나 몰라라 하겠다고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우리 애들이라니? 누가 우리 애들이야? 형님 왜 그러세요? 그럼 우리 애들이 아니란 소리세요? 형님 불임이더니 자궁이 고장난 게 아니라 뇌가 고장나셨네. 지금 무슨 말 하는지는 알고나 짓거리는 거야? 내가 모르고 하는 소린 줄 알지? 첫째는 도련님 애인 거 확인했고 둘째, 셋째는 아닌 것 같던데?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요.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아있어. 맞네. 첫째는 도련님 애인가 보네. 그나마 다행이다. 뭐요? 형님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도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보자. 내가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니라고 했을 텐데? 아 이게 뭐야? 형님 제 뒷조사했어요. 하면 뭐가 달라져? 야, 적당히 해야지. 남의 귀한 집안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인지. 형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낮술이라도 하셨어요? 아니, 나 술 한 잔도 안 했고 정말 지극히 정상이거든? 말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사실이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도련님이랑 어머님한테 다 말씀드려야겠다. 말하기만 해봐요.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남의 가정 파탄 내고도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쭈, 이젠 반말까지 하네? 그러게 동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했어야지. 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안 그래? 형님, 아니 야. 너 내가 그런다고 쫄 것 같아? 그래 말해봐. 어디 한번 말해보라고. 내가 못할 줄 알고? 그게 소원이라면 말해줄게. 저는 그 길로 시동생 남편 시어머니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흥신소 직원에게 받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뭔가 하고 보던 시선들이 점점 싸늘하게 식어가더군요. 정말 제가 까발릴 줄은 몰랐는지 연락해서 온갖 쌍욕을 하면서 발악을 해대는데 가관이더라고요. 서방님은 아무 말 없이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윽고 며칠 뒤 시동생이 저를 찾아왔는데 욕이라도 할 줄 알았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동서는 이혼소송 당했고 상간녀 소송까지 당해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이만 시동생이 키우기로 했으나 멀쩡한 사람 미혼부 만들기 싫어서 큰 결심을 했어요. 저희 부부가 아이도 없고 시어머니는 나이도 많으셔서 저희가 아이를 돌보기로 한 겁니다. 시동생은 생각 정리도 할 겸 돈 벌러 간다며 외국으로 떠나더라고요. 형님, 아니 이 못돼 처먹은 년아. 남의 인생 조져놓고 너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는 못하지. 이봐요. 이미 다 끝난 사이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지? 콩밥 안 먹은 걸 다행으로 알아. 뭐? 아니 이 미친년이.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어딜 감히. 너는 나랑 비교할 건덕지가 못 돼. 이봐 동서. 지금 앞뒤 분간 못하는 건 동서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깝쳐? 진짜 호되게 당해서 야산에 묻혀볼래? 나 원래 험하게 말하는 사람 아니거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너는 내가 찢어 죽일 거야. 기대하고 있을게. 근데
아마 우리 근처에도 얼씬도 못할 거야. 접근 금지도 신청했고 통신 제한도 걸었거든. 둘이 결혼하면서 혼전 계약서 썼다며. 내용이 뭔지 궁금하진 않지만 중요한 건 이미 너는 진 게임이라고. 알겠니?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형님, 아예 작정하고 그랬구나. 그걸 이제 알았어? 내가 버릇없는 너 참교육 시킨다고 지금까지 개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리거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봐봐. 동서 지금 상황에서도 자기만 생각하네. 왜 애들은 안 찾아? 궁금하지도 않다 이거야? 역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어차피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니까 서로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 그럼 차단할게. 야, 야. 그렇게 동서와의 인연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법을 어기고 연락을 해오거나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면 아이라도 보러 오는 줄 알았지만 정말 순전히 돈 때문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연히 예전에 시아버지가 사놓은 작은 땅이 있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40억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동서는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저도 독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가차없이 동서를 나몰라라 했습니다. 시동생은 자신이 해외에 있어 마땅한 해결책이 되어줄 순 없지만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이든 해주기로 했고요. 시동생 첫째 아이는 저희 부부가 사랑으로 잘 키워주고 있답니다. 다른 조카들도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상황이 정말 아찔하지만 괜찮아져야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젠 저희만을 위해서 살 겁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생기지 않던 아기 천사가 저희에게도 찾아와 주었지 뭐예요? 아직 출산하려면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저는 열심히 태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자식 나몰라라 하면서 이득 챙기기 바쁜 그런 엄마는 안 되려고요. 시어머니도 계시고 친정 부모님도 계시니까 아이한테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 구구절절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곧 출산이 임박해오는 시기라 그 일이 벌써 1년 정도 지난 셈이네요. 지금 제 뱃속에는 깜찍하고 귀여운 여자아이들이 곤히 잠들어 있답니다. 아이들을 출산하면 정말 정신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저는 더더욱 바빠지고 정신도 못 차리고 그러겠죠? 아무쪼록 제 사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많은 공감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